2단원 정수 보겠습니다. 1번 양수와 음수의 정의를 쓰세요. 초등학교 때 이제 숫자를 배울 때 양수라는 개념만 배웠을 거예요. 0보다 큰 숫자. 근데 음수라는 거는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데 0보다 작은 숫자도 존재합니다. 그게 음수고. 그래서 양수를 먼저 정의해보면 양의 부호, 즉 플러스가 붙은 수를 양수라고 합니다. 음수는 그러면 음의 부호가 붙은 수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숫자, 지금까지 알았던 숫자들은 양수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 3 이런 것들, 플러스 11 이런 것들. 원래는 이제 플러스 기호를 생략하고 그냥 2, 3, 5, 11로 쓰죠. 음수는 여기랑 여기서 부호만 이렇게 앞에만 마이너스로 바뀐 거. 이런 거. 이때는 마이너스를 생략해 주실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읽습니다. 다음 정수를 세 가지로 분류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양수와 음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정수를 만약에 분류를 해본다면 첫 번째 양의 정수가 있겠죠. 이거는 자연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자연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이겠네요. 예를 들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양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플러스 이렇게 적었는데 플러스 생략하고 1, 2, 3, 4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양의 정수는. 두 번째 0.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0은 따로 분류합니다.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남았어요? 음의 정수가 남았겠네요. 이거는 자연수의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서는 양수랑 다르게 마이너스 부호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나타내보면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정수, 그리고 이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자연수.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이 되겠죠. 음의 정수도 정수에 포함이 되고 0도 정수에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제 0은 자연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음의 정수도 자연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좀 표시해 봤습니다. 3번 절대값의 정의를 쓰고 절대값 A의 값을 계산하시오.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0이 여기 중간에 있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왼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0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는 점이 여기 있었겠죠. 원점은 여기 있고 이거 사이의 거리는 보시다시피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이거는 2가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3이라는 점은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찍히겠죠. 원점은 여기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보다시피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의 절대값은 3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에 음수랑 양수 0이면 절대값이 0일 거고 거리가 0이니까 음수이면 앞에 마이너스를 떼주면 되고 양수이면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겠죠.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두 번째. 절대값을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느냐. 어떤 A의 절대값은 A를 이렇게 중간에 쓰고 양쪽에 짝대기 2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A는 방금 설명했지만 A가 양수라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A가 0이면 그냥 0입니다.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없앤다고 했죠. 그 말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한다는 말이랑 같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개를 종합해보면 뭘 알 수 있죠? 어떤 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절대값을 왜 배우냐면 4번 두 양의 정수와 두 음의 정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각각 판정하래요. 1번 두 양의 정수가 있어요.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절대값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양의 정수면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도 큽니다. 예를 들어보면 플러스 2, 플러스 3 이 두 개는 절대값 해봤자 그대로 나오죠. 절대값 2나 절대값 3은 그대로 그냥 2 그리고 3 절대값의 대소는 어떻게 돼요? 3이 더 크죠. 근데 실제 숫자의 대소도 어때요? 3이 더 크겠네요. 양수면 어차피 절대값 붙이는 거나 안 붙이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양의 정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 두 번째, 두 음의 정수에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써요?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는 작겠네요. 예시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라는 두 숫자가 있었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어때요? 이거 그냥 2죠. 이거 그냥 3이고 절대값의 대수 자체는 3이 더 커요. 그런데 실제 숫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대소랑 반대죠. 이건 뭐 수직선에서 봐도 그렇고 마1, 마2, 마3 마이너스 3이 0보다 더 마이너스 2보다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숫자는 마이너스 3이 더 작겠죠. 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그래서 음의 정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5번. 초과와 미만과 이상과 이하에 대한 부등호 표현을 두 정수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부등호라는 거는 등호는 이거죠. 부등호는 이런 것. 크기를 비교하는 기호죠. 일단 첫 번째. 초과.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는 B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네, 큰 쪽에 이렇게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이때는 크다. 크다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 이상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위에랑 다른 점은 여기 짝대기가 하나 더 붙였죠. 이때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초과는 같다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은 같다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2였고 B가 2였어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3번. 미만. 이렇게 쓴다는 말은 A는 B보다 작다. 즉 A는 B 미만이다 라고도 합니다. 4번. 이하. 얘도 이제 미만에서 짝대기가 하나 더 붙은 형태겠죠.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 이하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미만은 작다, 이하는 같다라는 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 있잖아요. 만약에 A는 B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랑 같아요? A는 B 이하이다 라는 말이랑 같죠? 크지 않다, 작지 않다라고 하면 같은 것도 되는 거니까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 말은 A는 B 이상이라는 말이랑 같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크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말이 실제로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죠? 구분하는 거. 이상 이하로 쓰셔야 됩니다. 6번. 정수의 덧셈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연수의 덧셈은 이미 할 줄 아실 거고 그러면 음수가 껴있을 때, 음의 정수가 껴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덧셈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의 정수이거나 둘 다 음의 정수이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의 공통인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2랑 플러스 3
부호가 같으니까 얘네는 그냥 절대값끼리 더하면 5 나오죠. 여기에 공통된 부호인 플러스 이렇게 붙여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더한다고 하면 얘네 둘 절대값의 합은 5죠. 근데 공통된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같은 거 봤으니까 다른 거 봐야 되겠죠? (1번) 두 수의 절대값에 지금 차라 그랬어요. 합 아니고 그냥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어쨌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로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을 더한다고 해볼게요. 절대값의 차를 구한다는 말은 얘가 절대값이 2죠. 얘가 3이고 얘네끼리 이렇게 뺀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는 게 차를 구하는 거니까 3에서 1을 빼셔야 돼요. 그러면 1이 됐겠죠. 근데 절대값이 큰 쪽이 뭐였어요? 플러스 3이니까 부호는 이렇게 플러스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했어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절대값끼리 일단 먼저 빼요. 절대값의 차는 똑같이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시로 하나 적어둘까요?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2에다가 3을 뺀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기호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빼기랑 비슷한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입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이랑 마이너스 3 절대값은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나오겠죠? 다음 7번 세 정수 ABC를 사용해서 정수의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나타내세요. 교환법칙은 더하기의 순서를 바꿔도 계산의 결과가 같다 였고 즉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결합법칙은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더했어요. 근데 이거를 꼭 순서대로 더할 필요 없고 이렇게 A 더하기 B를 먼저 하셔도 되고 이렇게 B 더하기 C를 먼저 하셔도 어차피 계산의 결과는 같다. 순서대로 더해도 A 더하기 B를 먼저 해도 B 더하기 C를 먼저 해도 계산의 결과는 같다는 게 2번 결합법칙. 이렇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정리했고 세 번째 정수의 뺄셈에 대해서 서술하래요. 6번에서는 이제 덧셈 봤거든요. 근데 8번에서는 이제 뺄셈은 음의 정수가 있을 때만 조금 주의하면 되는데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아까 앞에서 6번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 그 가운데 기호가 덧셈으로 바뀐다는 말인데 1번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일단 어떤 정수 빼기 양의 정수가 있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빼기 플러스 2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고치라는 말이냐면 플러스 이렇게 고치라는 말이에요. 얘나 계산 결과가 같죠? 둘 다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덧셈하는 방법은 아까 6번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뒤에 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음은 양으로 바뀌어야 되겠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이랑 똑같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1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다? 1 더하기 2로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은 플러스라는 말이랑 같다. 계산의 결과는 양쪽 다 3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조그맣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1 빼기 2랑 2 빼기 1이랑 다르잖아요. 덧셈은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괜찮아요. 근데 뺄셈은 당연히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지니까. 다음에 곱셈. 곱셈도 그냥 원래 기존에 배웠던 자연수의 곱셈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껴있을 때가 조금 중요하겠죠. 부호가 같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의 양의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면 둘 다 플러스잖아요. 부호가 같잖아요. 절대값은 1이니까 곱해서 1이에요. 그러면 1 쓰고 부호가 둘이 같으니까 앞에 플러스 쓴다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절대값 1이잖아요. 일단 절대값끼리 곱해서 1 뒤에 써. 그 다음에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앞에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그냥 플러스인 거 원래 알고 계셨을 거고 마이너스도 2번 곱하면 2번이 아니라 짝수번이더라도 마이너스가 짝수번 있으면 그거는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홀수번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두 번째,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곱셈. 이거는 이제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 홀수계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면 결국에 실제로 최종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그러면 절대값은 2이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니까 절대값의 곱을 먼저 뒤에 적어요. 근데 둘이 부호가 달랐어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사실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는 똑같겠죠? 다음에 방금은 2개를 곱했고 3개 이상의 정수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정수를 음의 정수겠죠? 짝수번을 곱하면 결국에 최종 결과는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음의 정수를 홀수번 곱하게 되면 최종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절대값끼리 곱합니다. 전체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짝수개면 플러스가 될 거고 홀수개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음수의 개수가 짝수이면 플러스를 음수의 개수가 홀수라면 절대값끼리 곱한 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부호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2개야. 그러면 최종 계산 결과는 2개 짝수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부터 씁시다. 그 다음에 얘 절대값 3, 절대값 5겠죠. 얘네끼리 곱하면 30이 되니까 플러스 30. 그냥 30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3개, 홀수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절대값의 곱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0이 되겠죠?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꼭 부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거듭제곱의 곱셈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 사실 거듭제곱도 자연수를 똑같은 숫자를 곱셈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곱셈이랑 다르지 않아요. 양의 정수의 거듭제곱은 이거는 그냥 지수의 관계를 사실 받지 않겠죠. 2의 제곱이라는 거는 4. 음수면 조금 문제가 생길 건데 양수면 우리가 아는 거듭제곱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수에 관계없이 그
수의 절대값의 거듭제곱에 양의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 이런 것들. 양의 정수는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음의 정수의 거듭제곱 보겠습니다. 아까 음수는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수가 짝수일 때 양수가 될 거고, 지수가 홀수일 때 음수가 되겠네. 지수가 짝수이면 절대값의 거듭제곱에 양의 부호를 붙이시고, 홀수이면 음의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이거를 4제곱했어요. 지수가 짝수니까 양의 부호가 먼저 나올 거고, 절대값이 2잖아요. 2를 4번 제곱하면 16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2를 3번 제곱한다면 지금 지수가 홀수죠? 그러면 계산 결과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2니까 2를 3번 제곱한 8을 뒤에 이렇게 써줍니다. 사실 음수를 짝수번 곱한 거, 홀수번 곱한 거, 그때 플러스가 나오는 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그 뒤에 계산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곱셈에서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곱셈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A랑 B의 부호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곱셈은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합니다. 두 번째, 결합법칙. A 곱하기 B 곱하기 C 순서대로 곱해도 되고, A 곱하기 B, 이게 사실 순서대로 곱하는 거겠죠? 뒤에 있는 B 곱하기 C를 먼저 곱한다고 해도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얘네들의 부호에도 아무 관계없어요. 곱셈에서 앞에 2개를 먼저 곱하든 뒤에 2개를 먼저 곱하든 최종 계산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두 정수의 나눗셈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이것도 정수 부호가 같을 때랑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2개를 보겠죠. 곱셈도 그걸 먼저 봤으니까. 부호가 같으면 당연히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겠죠. 두 수의 절대값이 나눗셈의 몫이 나눗셈의 양의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결국에 절대값끼리 나누기 한 다음에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3 이런 게 있었어요. 부호가 같으니까 어차피 답도 플러스로 나올 거고, 6이랑 3
절대값 6이랑 3이죠. 나누기 하면 2가 되니까 답은 그냥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나눈다고 해도 똑같아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가 최종 계산 결과가 될 거고, 절대값이 6이고 절대값이 3이죠. 둘이 나누면 2가 되니까 답은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다르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의 음의 부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요.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계산 결과는 음수. 그리고 이제 절대값끼리 나누란 말이죠. 6 나누기 3 하면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순서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를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결국에 부호가 다르고 몫은 똑같이 2겠죠. 절대값끼리 나눗셈의 몫은.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정수의 사칙 연산의 혼합 계산에 대한 계산 순서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사칙 연산을 포함한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말인데, 1번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합니다. 2번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당연히 괄호 순서는 이렇게 생긴 소괄호, 그리고 이렇게 생긴 중괄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렇게 생긴 대괄호. 그러니까 얘 안에 들어있는 게 1번, 그 다음 얘가 2번, 그 다음은 3번. 이 순서대로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시를 보긴 할 건데 이 괄호 모양 잘 기억해 두시고, 곱셈, 나눗셈을 주어진 순서대로 먼저 계산합니다. 다음에 덧셈과 뺄셈은 항상 이제 곱셈이랑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2 곱하기 3 2 빼기 3 곱하기 1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럼 2 빼기 3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 3 곱하기 1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칙 연산에서는 다른 말이 없으면 항상 곱셈, 나눗셈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복잡하게 생겼죠? 천천히 앞에 괄호 작은 거부터 그리고 거듭 제곱부터 먼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거듭 제곱이 여기에 있네요. 거듭 제곱이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으로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써주시고 중괄호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지금 홀수죠 지수가. 그러니까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로 유지가 될 거고 3을 세제곱하면 27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소괄호부터 풀어주셔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2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1 곱하기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이렇게 풀릴 거고 뒤에 곱하기 5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27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괄호가 이렇게 지금 중괄호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그냥 소괄호로 통일해서 적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곱하기 2가 있었죠. 플러스 3이 있었고 이거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돼요. 5 더하기 27이 되겠네요. 여기다 곱하기 2 플러스 3 결국에 32 곱하기 2 더하기 3 얘도 당연히 얘를 먼저 계산할 거니까 결국에 64 더하기 3이 돼서 최종 계산 결과는 67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괄호 순서 이거랑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하는 거 이거를 헷갈리지 마시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마이너스를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는 거 마이너스를 짝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정수 ABC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나타내시오.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런 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덧셈에 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덧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원칙은 곱셈부터인데 괄호가 붙어 있으면 괄호 붙어 있는 것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7이 되니까 계산 결과는 14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결국에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거랑 같다는 말이에요. 2를 하나에만 곱해주시면 안 되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면 무조건 더하기로 연결된 모든 숫자에 2를 한 번씩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계산하면 6 더하기 8이 나오니까 똑같이 14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해보면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에 A 곱하기 C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런 형태로 곱해진 숫자가 뒤에 있어도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C를 나눠주니까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더하기로 연결된 모든 항에는 곱하기 돼 있는 거를 꼭 곱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한 번만 곱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D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더하기로 연결된 거에는 하나씩 D를 줘야 되겠죠? 그럼 A에는 하나 줘야 돼요. B에도 하나 줘야 돼. 근데 얘네 둘은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C 둘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 하나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해보면
A 곱하기 D 더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